예, 두 번째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근데 너무 열심히들 메모를 하시네요. 손가락 많이 아프시죠? 예, 그럼 두 번째 순서 할 때는 박수 시원하게 좀 손가락 힘 푸시면서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혁신지원 사업 사업비 관리라는 주제로 울산과학대학교 이남우 부총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남우 부총장님께서는 1주기에 이어 2주기에서도 울산과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을 역임하시면서 부울경권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등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을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남우 부총장님을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이남우 혁신지원사업단장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각 대학에서 우리 혁신 사업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책임지시고 또 집행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가능하면 휴식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도록 제가 말을 빨리 하고 빨리 마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예. 혁신지원사업 관리에 대해서 오늘 완전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혁신지원사업은 아까 좀 전에 우리 송현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난 3년간 우리 전문대학이 발전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1년에 한 4천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104개 대학이니까 한 대학에 40억 정도가 배분이 되고 학생 한 명당 1인당 평균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그중에 40% 내지 50%를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대학들은 이 사업이 우리 대학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기회를 빌어 교육부와 이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와 우리가 돈하고 관계됩니다. 이 사업비라는 것은 결국은 잘하면 그만큼 등급을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다시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까 각 대학에 40% 정도 평균 지급된다 했는데 다시 연차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A, B, C, E 등급을 해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과학대학교 전경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학교가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그래서 울산과학대학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A 등급을 받고 있고 부울경권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포뮬러 지표에 해가지고 학생 숫자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연차 평가를 통해서 우리 좀 전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 A, B, C, D, E 등급을 갖다 부여해가지고 A와 B, C, D 등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단 E 등급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는 잘못하게 되면 징벌이 따라옵니다. 결국 사업비가 반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페널티를 갖다가 방지를 하는데 오늘 주로 완전 페널티 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재정 지원 사업과 스토리텔링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우리 이러한 중장기 발전들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교육과정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갖다 최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떤 학생이 5명 있었는데 2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5명에서 2명 늘어난 건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은
이 5명을 100%로 기준했을 때 2명이 늘어난 것은 몇 프로입니까? 40% 증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2명이 늘어난 걸로 표현하느냐 따라 갖고 어떤 게 또는 40% 늘어난 걸로 표현하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 가지고 지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고서 팀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도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 우리 대학의 이러한 실적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그리고 이 대학에 우리가 핵심 성과 지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핵심 성과 지표는 뭐 모든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재학생 충원율이라든가 전인 교육 확보율 또는 교육부 환원율 또는 그 취업률에 따라 가지만은 이 부분은 각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평가가 됩니다만은 그 자율성과 지표를 각 대학이 자신 있는 부분을 갖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울산과학대학은 참고적으로 자율성과 지표를 미래형 교육 활동 지수라든가 창의형 학습 역량 지수,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 지수를 갖다가 자율성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기본 계획 중에서 국고지원금 관리의 책무성 확보인데, 우리 재정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다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부분만 환수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전부 다 환수됩니다. 참고로 저희 울산과학대학은 교수 어떤 성과 관리라든가 이런 전체 교수가 있을 때 가끔은 만찬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만찬에서는 일체 저희들은 그 음료는 가능하지만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절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개라도 올라와 있으면 바로 이 사업비가 전부 다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개별적으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이런 부분을 갖다가 꼭 지켜주시를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불가 항목 비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집행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송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전에 바뀌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집행이 가능하다는 쪽에서 요거 외에는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바로 뭡니까? 요 외에는 다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다,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좀 더 용이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의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율혁신계획에 무관하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간접비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간접비도 똑같이 우리 혁신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간접비라는 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인데 이러한 항목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돈들을 갖다 집행할 때가 바로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간접비 또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고 입시라든가 다른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이 아닌 사업 효과성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어떤 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꼭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증금에 대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연구, 환경 개선 비중 정개축이 불가능한데 간접비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 또 하나 좀 전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올해 링크 사업에서는 아마 정개축이 가능한 걸로 2022년도부터는 아마 제가 집행 정의서를 보니까 가능한 걸로 나타났는데 혁신 사업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개축이 불가능한 걸로 보시고 간접비 또한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 공과금, 경상비 등의 집행 가능
검토 가능한지 물었는데 뭐 당연하게 공과금 경상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그 혁신 1주기 때 그 채용한 인원을 전담 직원이죠. 전담 직원 선생님들을 갖다가 그대로 2월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계속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2주기 때 다시 말하면 올해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고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관합니다.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그때 임용된 어떤 그 뭡니까 교수님이라도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고용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통해 각 댁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협력단 회계 선택 시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집행이 불가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선택과 무관한 기존 교직원 대상 성과금 및 사관리 운영 수당은 인건비 비목 내에서 총 사업비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하고 간접비의 경우 산하협력단 회계를 선택한 대학에 한해서 사업비의 3% 범위 이내에서 편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접비 항목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집행은 당연하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이 부분도 단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사업 수행 대학의 경우에 국고 지원금 중복 투자에 대한 방지 등을 고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은 하지만은 지금 뭐죠? 링크 사업하고 같이 하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링크 사업을 지금 전문 과정을 갖다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뭡니까 전문 과정에서 보시면 그 전에 주문식 교육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주문식 교육 과정을 하면서 자격 과정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과정 하실 때는 같은 자격 과정일 때는 혁신 사업을 하든 링크 사업을 하든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링크 사업 일부를 하고 그 뭡니까 혁신 사업 일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중에서 이제 기존 인센티브 수당의 3%에서 제한되는데 신규 인력을 제외하고는 기존 교직원 1년에 대해서는 3%로 제한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57쪽입니다. 사업 집행 시 특정 비목에 집중하여 집행할 경우에 성과 평가 시 불이익이 있는지를 갖다가 묻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다른 사업 집행의 적절함이 정상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시 참고하라는 그런 이야기고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대 혁신지원 사업 계획서 및 연차평가 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한 교직원에 대한 작성 수당 지급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 평가를 통해서 할 때 상당하게 몇 차례 평가를 통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안 되고 또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반영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표준 현장 실습만 지원 가능한지 자율 현장 실습 및 일반 현장 실습, 일학습 병행 등의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지를 갖다 묻고 있는데 전문대학 혁신 사업은 표준 현장 실습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어떤 다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뭐 유아교육과에 의무적으로 하는 그 뭡니까
실습이라든가 간호학과 또는 그 교비 그 뭡니까 사회복지과 이 의무 실습에 필요한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교육 과정으로서 실습비를 갖다가 지급하는 경우 그 실습지에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할 때는 현장 실습이라는 말을 갖다가 꼭 쓰시면 바로 사업비는 반납이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갖고 현장 실습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준 현장 실습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대학의 국제교류에서 하는 그런 그 해외 현장 실습 또한 표준 현장 실습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그 임상 실습이라 합니까? 그런 교육 과정의 실습이 필요합니다.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습을 해야 되고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실습, 뭐 간호학과 또는 뭐 보건기를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습들은 전부 다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은 표준 현장 실습이란 말을 쓰지 않으셔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습들은 현장 인턴십이라든가 임상 현장 직무 훈련 등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현장 실습 운영 시 대학이 지원비를 기업에 지급한 후에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링크에서도 아마 현장 실습이 지원이 가능한데 일단은 기업에서는 표준 현장 실습에 대한 임금을 갖다가 100% 지급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5%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은 100%를 갖다가 학생에게 지급했을 때 그 기업에 2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58쪽입니다. 예. 링크 3.0에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관한 내용을 본사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 부분은 그 공문으로 그 각 대학에 발송한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발송한 내용입니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비 정산 관련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적된 내용이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 활동, 관광성 비용 등 집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생들 해외 현장 실습을 간다든가 또는 해외 현장 벤치마킹을 갈 때 토요일, 일요일 일정표를 봐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정표에 만약에 박물관 관람이라든가 어떠한 타워 관람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에 대한 그 사업비는 전부 다 환수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학생들이나 그 인솔하는 교수님에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그 호주에 학생 교육으로 갔는데 그 만약 전체 경비가 국고가 만약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100만 원 가정하면 그 교수님이나 학생이 주말에 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박물관을 관람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 비용으로서 따로 받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비용들을 갖다가 사업비로 만약 하게 되면 전부 다 환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학 자체 지급 기준 초과 집행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에 콩국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울산에 7,0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다음 순두부찌개가 11,000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식비가 10,000원에 이렇게 출장 갔을 때 10,000원이 한도입니다. 그러고 숙박비가 얼마냐면 저희들이 그 실비를 정산하고 있는데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이건요. 그럼 지금 코로나 등으로 아직까지 여러 분들이 같이 합숙해서 숙박하기도 힘들고 또 행사를 할 때
이러한 비용들이 학교 규정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전부 다 사업비가 한수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규정을 갖다가 약간 수정하거나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우리 총무처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가 공무원 규정을 또 준수하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 규정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같이 지금 협력적으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물가 자꾸 올라가니까 열차를 서울 갔다 출장을 할 때 열차를 이렇게 저희들 할 때는 전에는 할인이 좀 있었는데 요즘 할인이 전혀 없더라고요. KTX 같은 경우에도 뭐 5%뭐 적립금 사용 이런 거는 이렇게 있는데 할인되지 않아 갖고 저 같은 경우는 교원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복지라는 그 배너가 있어요. 거기 눌리시면 관광이라는 뭐 여행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KTX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서 예매를 하시면 보통 기차표가 한 20% 내지 25% 할인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가족들 여행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교재에 대한 그 원고료 지급은 당연히 되지 않고, 그다음 기존 교직원 부적정 수당도 당연히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뭐 신입직원 워크숍, 대학 입시라든가 특히 대학 입시, 홈페이지 유지, 그다음에 일반 정규 과목 수업을 위한 운영 겸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교비로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하고 사업 목적과 무관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뭡니까? 교비를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 사업비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적정 경비 지급이 있는데 회의비 부적정 지급, 이 부분도 바로 외부 위원이 전혀 없이 내부 위원들만 식사를 하는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환수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무 퇴사 직원에 대한 그 미집행 퇴직금 적립금 미환입이라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갖다가 가입하시는 걸 갖다가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른 같은 사업 링크 부분에서 지적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혁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60쪽이죠. 예. 아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케이블카 탑승료를 갖다 지불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케이블카 탑승료가 반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전부 다가 다 반환이 된다는 걸 갖다가 유의하시고, 혹시 꼭 케이블카를 타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 사업비에서 케이블카를 갖다가 한수에 입금시켜 주시면 됩니다. 꼭 그런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그 참여한 사람에게 케이블카 내용을 갖다가 별도로 입금 받으시면 전체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응시로 이런 부분은 뭐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고, 타지원 당연한 교직원 인센티브도 다른 그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0쪽입니다. 기타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집행이 있는데, 그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구매한 차량의 자동차세를 갖다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그 산학협력단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혁신지원 사업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경상기밀이기 때문에 안 하고, 꼭 필요하시면 렌트카를 갖다가 이용을 하시면 사업비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사업과 무관한 교재도 불가능하다는 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점에서 회의비를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부산대 앞에 가니까 그 주점 이름이 간판을 쳐보니까 교수님 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학생들이 부모님이 아마 걱정돼서 물었을 때 뭐 누구야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교수님 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안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주점 간판을 교수님 댁으로 했는 것 같은데 아마 절대 주점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적으로 클린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기 있는 대학들은 아마 실제 지불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1쪽이죠. 그 대학 자체 지급 기준 초과 집행이 나오는데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비 숙박비를 갖다가 대학 규정에 보다 1인당 그 규정을 갖다가 숙박비라든가 식대를 갖다가 규정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시면 그 사례 2에서 보시면요. 사업단 자체 규정에는 회의당 한 건의 영수증을 인정하고 있으나 식비 외 커피, 다가비, 영수증 등 3건의 회의비가 집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식사하고 옆에 또 뭡니까 카페테리아 가서 또 커피도 하고 이렇게 자꾸 장소를 옮겼다는 내용인데 가능하면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교직원 부적정 수당 경비 지급도 유의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의 신축, 개축, 정축 공사비에 대해서도 현재는 제 혁신 사업비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요 링크 사업에서는 지금 올해부터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가 재정 사업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지원 사업이나 링크 사업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사례를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참여한 대학에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간호학과 현장 견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예 방학 중 서울 소재 모 대학의 카데바 실습 관련 현장 견학을 지원하여 학기 중 이론으로 배운 교과목을 실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위탁 용역 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위탁 교육 용역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가능하면 그중에 일부가 학교가 참여해서 이걸 갖다가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전부 다를 갖다가 특기 배수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본계에는 카데바 실습은 아마 모든 간호학과에서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대부분 일부 대학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갖다가 또는 이 실습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주도적으로 하고 일부를 갖다가 다른 교육관의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또한 취업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모든 대학이 취업 캠프를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캠프를 할 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다 이렇게 특기 배수로 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이 취업 캠프에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외부 업체를 갖다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취업 캠프 전체를 갖다가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대학 대학 지원팀 각도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용역 위탁 용역비가 아닌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혁신 및 경쟁력 강화라는 동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걸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갖다가 할 때 특히 어떤 뭡니까 의학 같은 경우에도 토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외국어 어떤 단체에다가 또는 학원에다가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기업의 홍보 마케팅 홈페이지 구축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대학의 역할이 크게 없이 예산을 또 일부 이제 기업체다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재를 갖다가 지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실습비 초과 집행이 있는데, 이게 현장 실습 이수 학생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도 교통비가 지급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근로학생들이 보면 근로학생들을 갖다가 국고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혁신지원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근로학생들이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졸업여행을 간다든가 어떤 학교 행사에 MT를 간다든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학생에 대한 시급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에 바로 지적되고 그 부분 바로 전체 금액이 한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사계획서를 갖다가 먼저 내고, 그다음 사계획서는 총장님 결제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내고 그 사계획 따라 갖고 실시를 하고 나중에 또 집행을 하고 다음에 결과 보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갖다 먼저 하셔가지고 총장님 결제를 갖다 받아내고 이렇게 사업이 집행돼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회의록이라든가 쟁병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비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의하시라고 제가 요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병자료가 부족한 회의비 집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페널티만 있는 게 아니고 잘하게 되면 인센티브와도 연관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회의록이라든가 연수기록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 사업 주관 기관 외에 추가 점검을 하는 기관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부라든가 또는 감사원에서 직접 이렇게 감사를 받는 경우도 보통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셔야 되고, 예를 들면 직원 연수를 갖다가 4천만 원 들이고 갔는데 입학팀장도 가고 기획팀장도 가고
산하협력단 팀장도 가시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는지 이걸 갖다 확인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혁신지원 사업을 할 때는 과연 입학하고 이거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해외 벤치마킹이 있다면 관계 있는 부서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다시 그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그 수고했다고 어떤 뭐 입학해서 고생했다 해서 사업에 관계없는 그 팀장이 가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양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환수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지만은 등기 베이스로 이렇게 뭐 지역 캠프 7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이렇게 그 용역회사에다가 지급을 하고 그 용역회사 주관하에 모든 일 갖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비 집행 정비인 사후관리 회계 점검 시 학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구입했을 때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입 다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확인해 보면 없습니다, 이 노트북이. 그래서 이런 건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협조하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과의 교수님들에게 꼭 이렇게 학과의 역할을 갖다가 항상 주시하시고, 그 학과 기자재를 갖다가 1,300만 원 정도 상당의 기자재를 갖다가 확인을 하니까 학과에서는 행방불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사관이 결국 찾아내는 이러한 사항도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학과에서도 항상 그 소통해갖고 잘 이렇게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집행 방식의 확대가 가능한가는 그런 내용이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앞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목적 외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간접비는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확장할 수 있는가? 간접비다 하더라도 사업 목적에 맡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이 아닌 사업 효과성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회성 그의 그 경비 용역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는 페널티도 부여할 수 있지만은 성과 관리에도 상당한 그 도움이 돼가지고 결국 학교에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과 관리는 아마 다음 제가 끝나고 휴식 가지고 난 뒤에 강주보건대학교 박준 단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저희들 그 사업비 관리에 대해서도 박준 단장님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혁신 지원 사업이 우리 전문대학의 대학들이 더 발전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자료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연구재단 Q&A 내용하고 그리고 사업비 집행 관련돼서 주요 지적 사례, 주요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실제 이 사례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사례와 또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수님 댁 좀 찾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부산에 부산역 금정구 부산대역 3번 출구 96m 뒤에 있다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사업비 관리에 중요한 내용들 해주신 이남우 부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